이번 달부터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갖고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이 군사 분야의 무기에 또 혁신 경쟁이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했다 5월 달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었죠 이거. 장거리 미사일이 이거 무서우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동안에 200km 정도의 그 문제가 이제 공중전에서 있었던 사례는 1980 전부터 88년에 이란, 이라크 공중전에 F-14 통켓 사례가 있죠. 네. 지금은 통켓은 이제 존재가 없으니까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최신 미사일, A사 레이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점 넘어가는 그렇게 넘어가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PL-15부터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대단치 않게 봤는데 PL-15형부터는 이제 발전을 확 해버렸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아주 특별한 제품이에요. 바로 KF21 선글라스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네. 선글라스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전 세계 어디에도 이 KF21 선글라스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거든요. 짜자잔. 이야, 이 안경 케이스도 역시 KF21이라고 딱. 일단 가볍네요. 자, 여러분. 비닐가 쓰여져 있고요. 야, 이 옆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Remove before flight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니까 그냥 이 선글라스만 보이네요. 이야, 얼굴이 안 보이고.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렌즈 위에 KF21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이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100% 순수 국내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이거 되게 가볍네요. 예, 가볍습니다. 전에 거 제품은 되게 좀 무겁던데 그러니까 쓰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앉고. 이게 초경량 아시안 핏으로 18g입니다. 18g이요. 18g이면 신용카드 3장 무게예요. 3장이면 거의 무게감이 없죠. 예, 이게 평광 렌즈로 이 오클리나 레이반보다 더 높은 자외선 차단 99.9%, 그리고 UV는 400등급입니다. 네. 정말 이 KF21 전투기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특별히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이 선글라스 태에 여기 보시면은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이라고 각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 카이 한국우주산업의 공식 굿즈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시면 약 2만 원 상당의 여행용 선크림과 클렌징 오일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좋아하는데 예. 이제 레이반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예. 가볍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KF21에 로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여기 태에 각인돼 있어. 예. 참 반갑습니다. 이 물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KF21 선글라스 안에 이 안경 닦기에도 이 KF21 로고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게 보통 흔한 일이 아닌데. 자,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 총 4종입니다. 선글라스가. 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렌즈 색깔, 태, 이런 거 이렇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지 않고 교전을 치렀습니다. 좀 새로운 이제 유형이 등장한 건데. 네. 그 이제 해당되는 사건, 공주전은 이제 뒤로 밀리고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났고, 이게 이제 양안 사태나 한반도에서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현재 전력을 뭐 대만 공군도 공군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 그 배분, 네. 그다음에 미사일 종류, 이런 게 좀 사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스치더라고요. 이게 지금의 한 10년 이상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 공군을 압도했다고 하는데, 네. 뭐 지상 공격 능력이라든지 저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공주전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게 좀 뭔가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 특히 미사일 종류, 보유 종류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옛날 방식의 근접전 그 뭐 사이드 와인더의 그것도 구형, 네. 그 중심의 공중전은 앞으로 이게 없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제 북한 공군이 이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JTN-C를 2형이죠, 수출형을 네. 도입을 해서 전면에 내세우면은, 근데 그 동안에 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미그 19 SMT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뭐 네. 군사 원조를 받아서 그들은 이제 도태시켜야 되는데 뭐 북한 공군은 꼭 필요한 전투기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완전히 또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 공중전은 이 과거 도그 파이트 근접전과 달리 이제 멀리서 보고
미리 쏴야 하는 그런 어떤 전투 양식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딱 스치는 게 JTSC를 북한이 이제 도입을 해서 네. 미사일 같이 그리고 자기들이 영공해서 이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초계 비행하는 전투기를 미리 포착해서 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네. 이게 지금 사례를 보니까 자기 영공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KF-11도 도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하이급 전력에 하이급이나 이제 뭐 하이 미디엄 아니면 미디엄 하이 이렇게 되는 분류되는 전투기니까 최신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KF-11도 이제 뭐 결국 이제 세미 스텔스 좀 완벽한 로 그러니까 에로 네. 그러니까 피탐성이 좀 상당히 낮은 그걸 비교해 보니까 나팔보다는 좋겠다 싶겠더라고요. 뭐 일단 디자인부터 출발점이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괜찮은데 그 나머지 이하의 전투기 여기서 또 이제 F-15K가 있는데 F-15K도 역시 이제 레이더 교체해서 뭐 멀리 탐지하고 네. 그 멀리서 탐지해서 먼저 쏠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이제 갖게 되지만은 지금 막 이제 개량을 이제 뭐 좀 거의 3분의 2 정도 했다는 KF-16U 요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딱 어떻게 이제 뭐 KF-16U까지는 버틴다 치면은 네. 나머지 이제 또 전투기들이 하이급의 로우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F-16 PBU. PBU. 이건 진짜 이제 구형화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그다음에 F-50 60대. 그리고 이제 뭐 아직은 이렇게 쥐고 있는 KF-5 50여 대. 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딱 이 사례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어떻게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저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국경 자기네 안쪽에서 쏴버리면은. 네네. 그래서 이게 전투기 전력의 어떤 변화가 또 오겠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생기지는 않더라도 네네. 어떤 그 전략기획 부서에서는 이제 좀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KF-21 120대가 일단 예정돼 있고 F-35A 20대가 이제 뭐 그것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도입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완전한 KF-21의 블록 3죠. 네. 그 다음 전투기인데 이게 이제 스텔스화돼서 나오기 전까지 그 공백이 있잖아요 시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메꿔줘야 될 주전력 전투기 숫자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에 이제 제가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F-35A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 많아요. 블록 4가 아직 뭐 완성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이제 비판을 해야만 또 자기들이 이익을 생기는 또 그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60대가 아니 이제 20대를 더 사야 되는 80대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간에 이제 또 경제 지금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 문제.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물건을 더 사주는 어떤 신용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뭐 이런 무기 체계, 미국의 무기 체계를 더 사주는 게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거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아파치 가디언보다는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F-35 더 사자. 60대 갖고는 어림도 없다. 상황이 바뀌었다. 네네. 아예 북한을 공중에서 압도하려면 스텔스 전투기 최소한 뭐 80대에서 100대. 이제 이게 이 논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이제 미리 또 해야 되는 전투기고, 네. 우리는 또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는 대상국이니까 더 사줘야 되는, 더 사야 되고 더 사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번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투기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미사일 체계라든지 이 전자전 이게 확실히 중요한 걸로 다시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 공군의 이제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 미사일 PL 시리즈를 쫙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사실 그 동안에는 PL 뭐 12 전까지, 그러니까 12 이전까지는 뭐 10평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기술이 그 암암리에 들어갔어요. 본인들은 이제 극급 부인을 해요. 이게 뭐 국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개되면 공식적으로 되면은 좀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걸 이제 기술력 뭐 이런 돈을 주고서 이제 가져오죠 기술을. 그리고 자기화 시키는 거죠. 중국화. 네네. 디자인을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조금 낮았나 보다 중국제 미사일의 성능이.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한계가 있다 싶으니까 중국이 이제 러시아로 달려가서 그 러시아의 뭐 빈펠 설계국이라든지 전문적인 이제 공동 미사일 설계국 가서 네. 돈을 주고 만든 게 PL-12예요. 그래서 이제 PL-12에서는 뭐 미국제 암남하고 좀 대등해졌나? 네. 여기까지 얘기가 됐었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일본 쪽에서 중심으로 나온 얘기가 PL-15라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례가 아마 미티어를 보고서 자기들 스타일대로 만든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술, 뭐 엔진 체계라든지, 그 추진 체계, 그다음에 이제 앞에 시커라든지, 그러니까 자기화 시킨 게 이제 기술이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단계, 그러니까 15에서부터는 이제 점프를 한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근접점 하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기술 들어가고 그 옛날에 이제 아톨 같은 거 시리즈 발전시킨 거 가지고 네. 아니면 저 매직 프랑스의 매직 같은 거 돈 주고 이제 뭐 기술을 이제 받아오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자기화 시켰기 때문에 그냥 뭐 단거리 근접전 거 수행하는 미사일은 그냥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기술에 따라서 공주전 수행에 따라서 살아남고 쏘는 거 서로 이제 기관 보점 쏘는 거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세미 액티브를 건너뛰고 지금 액티브 미사일에서는 이제 암람을 이제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PL-12가 나오고 지금은 이제 미티어를 대상으로 해서 PL-15가 점프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 저게 이제 위협적이다. 이렇게 됐고 이제 이 극동에 배치된 미 해군 항공대가 이제 드디어 이제 미사일 전격적으로 새로운 미사일 도입했지 않습니까? 실전 배치를 했고 네. 그게 IM 174. 그래서 슈퍼호넷 블록 3에 배치하는 거는 이제 다 공인됐고 다 확인이 됐었고 이번에 무슨 저 일본의 행사 때 네. 이와크니 행사에서 다 확인이 됐고. 그런데 이 파키스탄 공군의 J-10C2는 이 PL-15를 발사를 했단 말입니다. 거의 뭐 종심 거리만 16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인도 공군의 라팔은 왜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나? 그게 이제 뭐 전자전 항공기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 2019년도에 어떤 자기들이 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네. 그 사이에 그거를 이제 제대로 정착을 못 시킨 거 있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제 라팔의 전자전 체계 방어 체계가 벌써 그게 알려진 것만 해도 20년 넘었거든요. 그게 이제 구형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신형 미사일이 등장한 거고 네. 라팔 쪽은 이제 기존의 그 뭐 러시아제나 중국제 미사일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전자전 체계를 그 심어 놓은 거고. 그게 이제 더 개량을 더 했어야 되는데 아주 점프하는 식으로 더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PL-15에 대한 거기에 맞는 대응 시스템이나 그 알고리즘이 없으면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 입장에서 나온 언론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파키스탄군은 조기 경보기 그리고 데이터 링크, 전자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 J-10, JF-17 이 방공망을 구축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손실도 없이 인도군 전투기 이 5대를 격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약간 부풀려진 얘기일 수도 있고 공인된 거는 각각 한 대씩이다. 그럼 2019년도에 공중전 사례를 다시 이제 되짚을 수 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이 파키스탄 공군이 중국으로부터 JF-17의 전투기 그 샤오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전투기를 이제 대량 이제 공급을 받아서 부대 편제 배치를 하면서 이제 막 정착을 하던 시기였어요. 네. 지금처럼 이제 저기 완벽하게 안 돼 있었던. 그러니까 과도기니까 전면에 F-16이 그때도 그 당시에도 16 블록 50 중심으로 앞에서 전면에 나서 이제 공주전을 수행한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JF-17이 완전히 정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J-10이 1개 대대가 이제 막 편성이 됐으니까. 20대. 그러니까 파키스탄 공군력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혁신을 이제 해서 넘어간 거죠. 중국제 전투기. 그러니까 전례 없이 중국제 전투기가 주력 전투로 자리 잡아서 활약을 이제 잘 나름대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중국제 전투기 JF-17 이것이 이 말레이시아가 대한민국의 FA-50 M형 이것을 18대를 구매할 당시에 이 입찰 경쟁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 말레이시아 공군의 이제 사정은 그 전에 이제 미그 29 러시아제 전투기를 좀 주력에 일부러 사용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결국 엔진 후속 군수 지원이 문제가 상당히 고라퍼가지고 네. 그러니까 엔진 분야에 대해서 많이 뒤었어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근데 반면에 8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FA-18D 미국제 호넷이죠. 이거는 이제 F404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이슈는 이 군수 지원의 엔진 문제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뜨고 내리는 것 같은 지속적인 이제 작전 비행 가능한 거. 네. 그래서 이제 FA-50을 발주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던 일이, 야 FA-18D는 쓸만해. 이게 해상에서의 공대함 미사일 하푼을 사용하는 이제 타격력이 있기 때문에 8대 갖고는 부족해. 네. 근데 우리 말레이시아 공군이 돈이 그렇게 예산이 풍족하지 않고 더욱이 FA-50을 발주를 했어.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전투기, 경전투기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덜 들이면서 추가적으로 돈 지출을 줄이면서 뭔가 새로운 그 전력을 획득해야 되는 게 바로 쿠웨이트 공군에서 나오는 방출되는 기존의 FA-18D 32대. 32대.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쿠웨이트 공군은 슈퍼넷을 발주해서 이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그게 기존에 그 도입해서 사용하는 일반 레가시온에서 이제 잉여 남는 전투기 됐어요. 근데 상태는 좋아. 네. 그렇게 비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원 제작사이고 제작국이 나라인 미국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넘겨줘도 되겠느냐, 수출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수출이죠. 일종의 네네. 다시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 미국에 이제 의뢰해서 알아보니까 수출 승인 내줄 수 있다. 이유는 일단 그 말레이시아 공군이 8대지만 호넷을 사용하는 나라니까 어떤 그 연속성, 그다음에 규모가 늘어나고 네. 그게 이제 남중국해에서 공대함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더 늘어나는 효과는 있어요. 우방국에서 더 그걸 보유하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쿠웨이트 공군은 또 이제 팔아치우면서 가벼워지고. 그리고 엔진은 다 F404. 공통점이 8대 갖고 있는 게 F404. 이 쿠웨이트에서 받는 30여 대의 호넷도 F404 엔진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져가는 FA50도 F404. 이제 그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 효율성을 이제 우선 따진 거예요. 미그식구에 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미그식구는 조기 도택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이슈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평가 기준, 중점을 두는 데가 달라서 우리가 수출에 성공했고 저렇게 어떤 단일화된 엔진, 전력을 이제 가져가는 거고 보조 전력이면서 또 뭐 하이급이라고 할 수 있는 SU-30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뭐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겠다고 별도로 이제 유지를 할 것이고, 근데 그것도 머지않아 도태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SU-30이 이제 한물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이제 따져보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인도 공군보다 파키스탄 공군이 우위를 점했던 이유가 바로 조기 경보기가 바로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조기 경보 통제기를 이제 파키스탄 공군이 갖고 있는데, 네네. 소위 스웨덴제 ARI 2000은 이제 서방제 제품이죠. 네. 이거는 이제 F16하고 이제 어떻게 연동돼 있고 거기에 매치를 시켰고 정착이 됐고, 예. 이 JF17이나 이 J10C 중국제 전투기는 또 중국산 조기 경보기. 중국산. 예. 그게 이제 또 연동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에 중국산 조기 경보 통제기가 이렇게 뭐 저평가되지는 않았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기반 그 플랫폼들은 이제 뭐 수송기, 자국산 수송기를 이제 개조를 한다든지, 네. 근데 뭐 엔진을 뭐 캐나다제 엔진을 쓴다든지 좀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중국제 무기가 어느 순간에 이 러시아 기반의 사상과 배경이 한편은 서유럽에 프랑스, 이태리 뭐 돈을 주고 사온 기술들, 영국에서, 그다음에 스웨덴 레이더 기술, 예. 다 돈 주고 사온 게 많아요, 사실은. 뭐 훔쳐온 건 아니야. 예. 첫 버전도 있다고 하는데 그 미국 가서 첫 버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다 이게 복합이 된 거야. 미국의 일부 기술, 뭐 러시아 기반 사상, 서유럽제 그 기술들, 레이더 다 합하니까 지금 이게 하나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거야. 기술력이. 네. 제품이 이제 탄생한 게 조기경보 통제기, 뭐 공격 헬기, 뭐 전투기. 이게 옛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다만 이제 단서를 달면은 스텔스 전투기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돼요. J20은 더 지켜봐야 돼. 그건 또 다른 기술 면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에서 훔쳐온 거 가지고 훔쳤다고 그러잖아. 2007년도 8년. 예. 그걸로 기반으로 자기들이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양아사태 때 그것이 이제 뭐 등장하면은 그때 평가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4.5세대 전투기 J10C 자기들이 야심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완성시킨 요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온 거죠. 격출시키면에 의해서. 정말로 이번에 이 중국 J10C가 라파를 격추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어떤 상한가를 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제 전투기를 전통적으로 J7 중심으로 네. 도입한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돈 없고 아니면 뭐 예산이 있어도 다 자기 그 착복하는 나라들. 네.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주로. 그러니까 과연 그 나라들이 그걸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파키스탄이 지금의 이제 뭐 아주 사탕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네. 그럼 더 달라고 하지. 내가 먼저 다 전면 개편해야 돼. 미라주 3, 미라주 5. 더 나가서 F-16도 나 버릴게.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래. 네. 그러면 JTC를 우선 도입이 이제 파키스탄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파키스탄에 아주 전적으로 밀어주면은 견제가 확실하게 되잖아요. 네. 측면에서 이렇게 때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수출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이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별로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되레 이제 JF-17 사, JF-17 나이지리아 봐,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이 아프리카 지역은 JF-17 뭐 남미 시장도 JF-17 갖다 이렇게 띠밀 것이고. 다만 이제 이란은 이제 좀 특별한 관계니까 뭐 J10C를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가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이번에 보셨잖아요. 예. 미국의 트럼프가 FMF 자금을 변함없이 주겠다고 하는 나라 딱 선언한 게 이스라엘과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계속 받아 먹으려면은 또 고민이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뒤에서 사지 마. 내가 더 좋은 전투기 줄 수 있어. 물론 스텔스는 아닌데. 네. 그렇지. 그런 게 지금 서로 이제 막 혼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 혼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집트가 그래도 갈등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봤자 4.5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대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은
F-35로 더 살걸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이 또 이제 예. 외상으로 주잖아. 예. 자기는 뭐 국방비 FM 그 산정을 그걸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걸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스텔스 얘기가 다시 이게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야, 4.5세대가 저런 것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그냥 5세대로 가야 돼. 확실하게. 이게 방법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인도의 이제 인도공군의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야, 기존의 SU-30 MKI를 주력으로 삼고자 뭐 240여 대에다가 또 추가 발주했는데 네. 이거 안 되네. 뭐 미국식으로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한계점이 온 거죠. 라팔은 뭐 어차피 뭐 저질렀으니까 해군 한 군데까지 네. 그것까지는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투자는 스텔스기로 가야 되죠. 그럼 당장 러시아로 이제 달려가서 빨리 내놔 S-57 급해. SU-57. 야, 공장 뭐 공장 협소해 뭐 그 만드는 시스템이 좀 달라. 야 그럼 인도에 차려 와서 니들 감독하더라도 인도에 차려 나 급해. S-57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암카가 이제 올해 개발 승인은 났는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나오려면 인도의 그 상황을 보면은 뭐 10년 이상 뭐 20년까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SU-57이 이제 제일 빨리 손을 댈 수 있는. 뭐 SU-75 그냥 모크원만 나왔던 그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양국이 또 뭐 합의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당장 실존하는 건 SU-57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 여기서 J-10C가 갑작스럽게 부각이 됐는데 전투기도 전투기지만 이 양국 인도 공군과 파키스탄의 공군의 실력이 이게 서로 너무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의견도 제시되더라고요. 아니 변함이 없잖아요. 1965년도에 그 파키스탄 공군이 그때는 이제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뭐 M47이나 M48 전차도 주력으로 쓰던 나라였으니까 그 옛날에 F-86F를 이제 서독에서 이제 중고 전투기를 도입해서 사이드 와이드 미사일로 많이 때려잡죠. 인도 공군의 영국제 전투기라든지.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상은 지금은 이제 뭐 장거리 중국제 전투기에다 중국제 장거리 미사일 사용해서 자기들이 성과를 거둔 건데 그 옛날부터 65년, 그다음에 뭐 71년, 뭐 2019년 그 미국제 전투기로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량이 이제 앞선다는 거죠. 이 파키스탄 공군의 조종사들 지휘관들 기량이 앞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는 뭐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신 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무슨 연합훈련 때 이제 파견 나가면은 미국 인도 연합훈련 나가면은 저도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폼 잡고 뭐 선글라스 끼고 막 탑건처럼. 그러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뭐 편향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뭐 선진화된 그 스타일들인가? 일부러 이러나? 그러면 같이 이제 연합훈련 참가하는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조종사들 저 지상 근무자들이나 보면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폼 안 잡아요. 못았네. 근데 인도 공군은 그러니까 뭐 띵까 뭐 인도 영화 아시잖아요. 띵하다 뭐 그거 그대로예요. 겉멋에 치중을 많이 한다. 그나마 지금 제가 다른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낮춰서 말씀드립니다.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질이 떨어져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거대한 SU-30을 가지고 일본까지 왔었거든요. 이런 거. 사진 좀 찍겠습니다 하면 이제 일본 애들이 이거. 내가 직접 본 여러 채 사진은. 그래서 미국 공군과 인도 공군이 이게 연합훈련을 하면 꼭 인도 공군 조종사들이 이 탑건이나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뭐 코브라 기동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테크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 없는 테크닉들을 자꾸 훈련해서 쓴대요. 그래서 미국 조종사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열이 받는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다른 표현을 하잖아요. 이러고 여기 목 붙이고 이러고 찍고. 그러면 참 내가 선입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겉멋에 너무 치중한다. SU-30이라는 대형 전투기를 타고 와서 그런지 이게 만능 전투기처럼 생각한다. 그게 이제 뭐 코브라 기동 얘기하신 게 그게 또 일부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좀 사실은. 끊임없이 그게 이제 2007년도 이래로 그렇게 이제 뭐 얘기가 전해지고 최근에는 저는 이제 화보로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파키스탄 공군하고 역대 이제 실적이 있잖아요. 공중전. 부닥쳐서 2019년 이래. 그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세이버 때부터 사이드와이드 미사일 때부터 계속 그냥 격추되더라고요. 계속 하염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도 공군의 실력이 파키스탄의 조종사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나 봅니다. 예. 아니 그 실전에서 입증이 다 됐잖아요. 격추된 거. 그게 입증이 사실이니까요. 근데 제가 네.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옛날 얘기를 해서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서 네. 일단 데이터를 오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 봤어요. 보니까 끊임없이 보면은 이번 일도 파키스탄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미군 조종사들이 한국군의 이 공군 조종사들을 어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 그럼 봐요. 최근에 뭐 오폭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시 잊었습니다. 세대가 우리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사들이 네. 세대가 있잖아요.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저희 또래나 제 또래나 네. 좀 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차이들이 좀 이렇게 내려갈수록 네네. 잘 유지를 했어요 기량들을.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뭐 젊은 세대 분들은 좀 아쉽게도 조금 그 엄한 규율 속에 그 근무를 했던 조종사 보다는 좀 이제 자유로워진 거. 그 KA1도 또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달아. 떨궜잖아요. 예. 연달아. 예. 뭐 잘못 눌렀다고 하지만. 기관총을 떨어뜨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옆에 이제 기관총 포드, 네. 벨기에제 기관총 네. 10.7mm 뚝 떨어지고 보조헬로 테크 뭐 떨어지고.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훈련에서?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게 2006년도 이래로 이제 등장한 그 경공격기인데 그런 일 없었죠. 그래서 연속적인 사고를 보면서 이게 좀 그런가 보다, 자유로운가 보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중국제 전투기 J-10C 그리고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좀 기다려야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던데. 뭐 우리가 다른 유튜브에서는 뭐 곧 바로 등장할 것처럼 이제 뭐 방송에서 하시는데 네네. 시간 많이 걸려요. 실전 배치돼서 일반 부대까지 들어가서 인테그레이션 되게 운영할 수 있으려면 뭐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10년이면 지금 딱 25년 기준에서 35년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35년. 그 사이에 공군의 전투기 어떤 종류 네.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니면 생존성이 있는 전투기로 일단 추려야죠. 네네. 왜냐면 10년 이상 우리가 좀 즐겁게 지냈어요. 우리 공군력 대단해 이제. 온갖 전투기 구닥다리부터 최신형 스텔스까지 다 갖고 있어. 이제 국산 전투기 이제 나와. 자부심이 엄청 났는데 예, 이럴수록 지금 남아 있는 구형 전투기 더 아주 구닥다리 F-16 PBU 그리고 이제 뭐 지금 KF-16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형화 되니까. 네. 그리고 F-50도. F-50의 원주 뭐 예천에 있는데.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훈련기다 보니까 무장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근데 광주에 있는 T-50은 완전 비무장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그 한반도 환경에서는 이 전장 상황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훈련기도 왜 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버리고 F-50은 이제 전환, 뭐 전술 입문기라고 하지만은 뭐 그런 쪽에 더 투자를 이렇게 부대 배치, 재배치를 해야 돼요. 유사시에는 동원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뭐 제 이제 생각인데 전체적인 이제 개혁을 이제 핵실을 또 할 때가 또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북한도 조경부 통제기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네. 뭐 최소한 이제 뭐 한 대라고 했지만 4대까지 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북 제재 풀어라. 둘이 손잡고. 그러면 조만간 뭐가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정신 차리면 늦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중국제 전투기 J-10C가 파키스탄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미래.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당장이 아니고요. 지금의 올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네네. 뭔가 얘기가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대북 제재 풀으라고 중국이 말할 정도면 이게 뭔가 마음을 달리먹은 거거든. 자, 그럼 이 중국제 J-10C가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도 좀 위협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일부러 이제 뭐 그렇게 추정할 필요도 없고 네. 저거를 지켜봤으면 이제 그 합참이라든지 그 평가는 이제 뭐 요소서 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군 내부에 이제 뭐 생각을 좀 저처럼 이제 바꾸겠죠. 빨리 노후 전투기, 구형 전투기 빨리 갈아쳐야 되는데 네. 내년부터 KF-11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 전력을 개편을 할 것인가? 이제 막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 그 시간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도 동일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또 동일하게 스타트를 하면은 앞으로 2030년 때는 이제 그 말씀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문제가 이제 있다 없다 대응이 되고 있다
혁신이 됐다, 개혁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그때 가서 평가를 할 수 있죠. 향후 한 5년 지나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 5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갖고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이 군사 분야의 무기에 또 혁신 경쟁이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했다 5월 달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아니죠 이거. 장거리 미사일이 그 무서움이 이제 등장한 거지. 그동안에 200km 정도의 그 문제가 이제 공중전에서 있었던 사례는 1980년부터 88년에 이란 이라크 공중전에 F-14 통켓 사례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통켓은 이제 존재가 없으니까 그 세월이 흐르면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최신 미사일 A4 레이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했고 그 사이에 30년 사이에 모든 게 발전됐고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수적인 서방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훔쳐오고 가져오고 발전한 거예요 진짜 중국의 어떤 그 기술이. 이제는 뭐 중국제 전투기를 좀 무시하기는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JTC-부터는 이제 좀 다른 거죠. 기존에 또 구형 전투기들이 그들도 있는데 네. 그게 하루 아침에 또 그들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전부 다 관련 국가 전부 다 지금 파키스탄은 더 살 것이고 인도는 전면 구형 전투기 올해 계획됐던 거 빨리 실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대만도 앞두고 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미사일도 다 바꿔야 되니까.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확보되고 개발이 되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물건부터 알아봐야 되고 돈은 언제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런 기획이 이제서야 실무자들은 자기 이제 뭐 노트북이나 메모장에서 이제 해서 이 발제를 뭐 예산 그 할 때 언제쯤 이걸 제출해서 환기를 시킬 것인가. 네. 새로운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인도 공군의 이번 공중전이 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대공 미사일 그 발전사에서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1958년 이제 그 양안 사태 그 당시에 금문도 공중전이 이제 그 AIM-9B 최초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공중전 성과. 그다음에 이제 1965년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의 주로 영국제 전투기를 다 박살낸 거. 사이드와인더로.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확산이 됩니다.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다들 뛰어들어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브라질도 그다음에 뭐 남아공도 뭐 유럽 국가들 뭐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일본도 이제 나중에 뛰어드는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공군 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비로소 최근에 와서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서. 그 경쟁에 모든 나라들이 주요 군사력을 갖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다 뛰어들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대를 일단 뒤로 하고 이제는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사들이 개발 역사가 또 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출발점 시발점은 이제 1958년 65년도 공중전.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축적을 계속해서 이제는 중국제 장거리 미사일로 그냥 빵 때려버린 거고. 다들 이제 뭐 압도적인 성능이라는 라파를 이제 잡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파가 공중전 역사 관련된 관계자들 전 세계 상당한 여파를 줄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대한민국도 빨리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뭐 간첩죄라는 게 북한만 상대로 법이 지금 돼 있어서 이걸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뭐 외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정이 안 됐죠. 네네.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옛날부터 50년대부터 냉전 한반도에 국한돼 있어요. 북한은만 주적이다. 근데 인천 앞바다에서 조금만 가면 중국이에요.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그 생각을 안 해. 바로 옆에 중국인데. 그러면 서해안에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 서해안에서 공중전이 중국 공군하고 할 수 있거든요. 해군하는데. 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중요한 게 전투기 새로운 전투기하고 미사일이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서. 네네. 그 원천 그 개발 PL-15 제작국인 중국이 바로 옆에 있잖아. 남의 일이 아니잖아. 사거리가 200km 이상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 예. 그 말씀대로 거리를 재보면은 뭐 중국의 그 우리 서해안 태안반도 가까운 데서 뿅 쏘면은 그냥 그들 영국에서 발사하면 오겠네. 지금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네네. 그럼 훈련 그 서산 비행장에서 떠가지고 훈련배 하던 이제 KF-16에 빵. 그것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 상상입니다. 예,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양국 간의 관계가 이제 안보 문제가 이제 뭐 터졌다. 최근에 뭐 이제 뭐
서해안에 그 이어도 근방에 뭘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음. 좀 뭐 말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이제 점점 뭐 많아지니까. 음.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전투기끼리 붙는 경우가 이제 바로 첫 번째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정점 넘어가는 그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기술의 발전에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PL15부터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대단치 않게 봤는데 PL15형부터 이제 발전을 확 해버렸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완전히 이 파키스탄 공군으로 하여금 이 중국제 무기의 시험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네.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차 중국제 전차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격화시켜서 얘기했는데 네. 그 이제 지상 무기 체계고 뭐 자주포도 뭐 다른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격화시켜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다들. 그러네요. 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관 대표님, 저 소니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